여러분, 만약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왔는데 월급이 무려 10배나 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에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꿈도 꾸지 못했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니노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춤추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거울 앞에서 혼자 안무를 따라하곤 했었죠. 학교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을 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박수치며 응원해 주었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도 살짝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예술학교에라도 가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던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고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했으니 저까지 대학에 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동생이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솔직히 속상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약 60만 원 정도라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족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치면 한숨만 나오곤 했죠. 가끔은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는 케이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는 마치 저를 위로해주는 듯했어요. 뭐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도 멜로디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찾아 들었어요. 특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두 곡 모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듣다 보니 몽환적이고 중독성 있는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의 가사와 멜로디가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또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노래도 정말 신나고 경쾌해서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번역 앱으로 뜻을 찾아봤지만 점점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로 한글 자모음을 배우고 가사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이태원 클라스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어요.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제 상황과도 겹쳐 보여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사람 사이의 정과 우정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 외로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케이팝과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자 한글을 익히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덕분에 자연스럽게 귀가 트였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한국어 대화는 알아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어 공부가 제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여행사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케이팝으로 익힌 한국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한편으로는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면접관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 발음이 자연스럽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K-팝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자 모두가 신기해하며 웃으셨죠. 그날 저는 면접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행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 현지 관광지를 안내하고 가끔은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함께 찾아다니며 설명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며 감탄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특히 K-팝 팬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게 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주는 팁 덕분에 꽤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한국어로 소개할 때면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트빌리시의 올드타운과 나리칼라 요새를 가장 좋아했어요. 올드타운은 아기자기한 골목과 유서 깊은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걷기만 해도 옛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나리칼라 요새에 올라서면 트빌리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또한 카즈베기 산을 배경으로 한 게르게티 성당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였습니다. 해발 약 5,000m가 넘는 웅장한 산과 성당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성당의 역사와 전설을 설명하면 관광객들은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가끔은 시그나기의 와인 마을로 투어를 가기도 했어요. 조지아가 와인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현지 와인을 시음할 때면 관광객들은 입을 모아 극찬했죠. 특히 푸른 포도밭과 붉은 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의 매력을 한국어로 전하며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제 마음을 뒤흔드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 민준 씨였어요. 민준 씨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혼자 여행을 왔는데 첫날부터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도움을 주자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민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게 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주는 팁 덕분에 꽤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여행사에서도 저를 특별히 배려해 한국인 관광객 전담 가이드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좋았어요. 처음에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때마다 감탄하는 모습은 정말 뿌듯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줄 알았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살짝 웃으면서 K-팝 덕분에 한국어를 익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신기해하며 K-팝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가긴 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다시 조지아로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민준 씨를 보는 순간 괜히 설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꽤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더 커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조지아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걷던 길도 민준 씨와 함께 있으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조지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물었어요. 니노 씨는 왜 여기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제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지 못했던 이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사정, 그리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키워왔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다니. 그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현실에 치여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민준 씨의 제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요. 부모님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곧 반대하셨어요. 동생 학비를 누가 대냐며 니노 내가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쉽게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위해 꼭 해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노 씨의 삶이잖아요. 한 번쯤은 본인을 위해 결정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제게도 한 번쯤은 제 꿈을 위해 도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어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잘하고 오렴. 우리 니노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엔 꼭 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막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낯선 나라로 간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공항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민준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짐을 들어주며 숙소로 안내해줬습니다. 숙소는 민준 씨 회사에서 배정해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깨끗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가구도 잘 갖춰져 있고 필요한 생필품도 미리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회사가 외국인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라고요. 덕분에 첫날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민준 씨가 회사로 데려다 주었어요. 대표님과 동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회사 분위기는 조지아와 사뭇 달랐어요. 모두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첫 출근이라 긴장했지만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어요. 한국어를 꽤 잘한다며 칭찬해 주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였어요. 아침 9시 정각이면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질서 있게 이동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규칙성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동료가 불고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양념해서 먹지 않아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김치의 매운맛이 독특해서 입안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웃으며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초반에는 언어 장벽도 꽤 느꼈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사용하는 일상 한국어는 익숙했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용어나 표현이 많이 달랐거든요. 동료들이 회의에서 주고받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선배들이 제게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여행 가이드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외국인 가족이 서울의 전통시장을 탐방하며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회사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던 케이팝은 여전히 제게 힘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혼자 숙소에서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더 공부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쓰는 말투나 표현을 메모해두고 회사에서 써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나하나 적응해가면서도 여전히 외로울 때면 민준 씨와 전화를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조지아에서 한 달 내내 고생하며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초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월급 중 일부를 부모님께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는 돈이 너무 많다며 어디서 구한 돈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울컥해서 한참 동안 설령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라고요. 그제야 어머니도 안도하며 울먹이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다며 고생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대표님이 저를 불러 칭찬하셨어요. 최근에 진행한 외국인 투어가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스스로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도 바쁜 와중에도 계속 연락을 주며 격려해줬고 회사 동료들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 긴장하지 않아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투어 코스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에는 민준 씨와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러 다니기도 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낯설지만 그 속에서 제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었어요. 직장에도 잘 적응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던 설렘은 여전했고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자연스레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더 키우기 위해 야간대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가이드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배우며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싶었어요. 민준 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는 정말 잘 생각했다고 응원해 주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웃어주었죠. 야간대학교 수업 첫날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교실에 앉아 강의가 시작되자 처음 듣는 용어나 표현들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메모하며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교수님도 외국 학생이라고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수고 많았다며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말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어로 과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럴수록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조지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에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자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셨어요.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하시는 날,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역시 저를 토닥이며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셨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사는 원룸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처음 타보신 부모님은 깨끗하고 조용한 내부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아늑하다며 안심하셨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며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부엌과 화장실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과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활기찬 거리와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를 걸으며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니노야,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는 웃으면서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명동 특유의 활기와 다양한 먹거리가 부모님께도 새롭게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를 발견했을 때 저는 고민도 없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빨갛고 윤기 흐르는 떡볶이를 보고 어머니는 매운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한 입 드셔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맵긴 한데 묘하게 맛있다며 계속 드셨죠. 아버지는 오징어 튀김을 한 입 베어 물고 고소하다며 감탄하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에 두 분 다 신기해하시며 한참 동안 길거리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에 어머니는 자꾸만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혹시 케이블카가 흔들리기라도 할까 봐 창문을 꼭 잡고 계셨지만 웃음이 나올 정도로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서 불빛이 켜진 도심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죠. 아버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여기 진짜 대단하구나. 타워 안에서는 사랑의 자물쇠를 볼 수 있었어요. 연인들이 함께 자물쇠를 걸어두고 영원을 약속하는 장소라며 설명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장난스럽게 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 걸어둘까?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딴청을 피웠지만 결국 두 분 이름이 적힌 자물쇠를 걸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너무 예쁘게 나왔다며 흐뭇해하셨어요. 저녁에는 근처 음식점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불판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군침을 삼키셨죠. 불고기를 한 입 드신 아버지는 정말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빔밥도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아서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요. 그런데 김치를 드셔보시더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매워? 하고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색적인 맛이라며 젓가락을 놓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남산타워로 올라가 야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한데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니노야, 한국은 진짜 멋진 곳이구나. 너가 여기서 지내면서 고생도 많았겠다. 저는 괜찮다며 오히려 이곳에서 많이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부모님은 서울의 인상 깊은 풍경과 음식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명동의 활기찬 거리가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모님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한강을 산책하며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니노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 보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할 줄 몰랐다며 흐뭇해하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너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싶어서.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혼자 한국으로 올 때의 그 불안감과 외로움이 떠올랐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어요.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노 씨라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이민을 결심한 후 저는 더 열심히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지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며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하나씩 채워나가며 행복을 쌓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